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경기도의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총국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정승현입니다. 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자치분권 강화됐다 이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선 지방의회 이 현실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아쉬움도 크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동안 강시장 약의회 구조를 탈피해서 불균형이었던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복원하고 지방의회가 자치분권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우리 지방의회는 독립된 인사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여줄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제한적이던 주민의 권리를 확대해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신설하여 주민 참여를 확정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경우 당초에는 우리가 국회와 같이 별정직 형태의 의원들과 임기를 같이 하는 그런 1:1 인력 배치를 요구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의원 2명당 1명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사실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 제도가 형식적인 인력 배치로 머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점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이 인력 운영권만 부여함으로 인해서 의회의 완벽한 인사권 독립이라 말할 수 없어 여전히 아쉬운 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합리한 인식이 아직도 바뀌지 않은 그런 제도적 문제로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금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법 추가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과 더불어서 정치자금법도 함께 개정이 됐습니다. 청년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에 입문하는데 문턱이 낮아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된 개정을 고민하는 그런 시점부터 국회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항감마저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평평한 논쟁 끝에 후원금은 정치적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등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의 경우 평년에 1억 5천만 원 그리고 이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모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이 선거 예비 등록 후보자에 한해서 선거 비용 제한액의 50%까지만 이 모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저희들은 국회의원과 같이 동일한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같이 상시적인 그 모금을 통해서 비록 액수는 제한을 하더라도 신진들의 정치 참여 문턱을 낮추고 또 정치 참여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이에 여전히 남아있는 현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의 수직적, 계층적 관계가 완화돼 지방의원들의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이 다시금 검토되기를 희망하는 마음뿐입니다. 네, 현재 의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로 마련해달라 이런 입장인데요. 이미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의회법의 필요성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른바 기관 대립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이라는 동일한 제도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어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국회와 비교해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제약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현실입니다. 지방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견제 역할을 통해서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
그리고 국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이러한 지방의회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요즘 지방 행정력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주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를 견인하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법의 핵심,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위상 강화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주민 참여가 있는데 그 뒷받침으로 주민 조례 발안 제도가 대표 발의됐다고 하는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지난 의회 때 대표 발의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이 주민조례 발안 제도는 새롭게 신설되는 그런 제도가 아닌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주민조례 청구권을 제출하는 등 절차 및 요건이 완화돼서 개편된 제도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법률에서 조례로 임한 사무와 각종 서식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과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를 35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청구인 명부의 보정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청구인 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 신청을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기도 의회만의 주민조례 발안 제도 운영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주민조례 발안, 이 제도의 전제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안다 이런 전제 아래에서 주민조례 발안이 이루어진 건데 사실 조례 발안 건수가 매우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민조례 발안 제도는 지난 1999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가 마련된 이후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21년 동안 우리 경기도에 청구된 주민조례 발안은 총 3건으로 이 중 단 한 건만 심의 가결되어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주민조례 발안 제도에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청구 요건이 복잡하고 엄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청구권자 요건은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며 약 11만 4천 명의 참여가 가능하였을 때만 조례가 청구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 청구 시 의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의뢰함으로써 조례가 발의될 때까지 오랜 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의결 기간도 정해지지 않아서 발의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례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민원 청원 제도보다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조례 내용을 보니까요. 주민 조례 청구권자의 수가 350분의 1로 돼 있습니다. 법에는 200분의 1로 규정하고 있던데요. 사실 부모가 클수록 주민 입장에서는 더 적은 주민을 모아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으니까 더 유리한 건데 법과 다른 이 조례의 내용,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청구인 수를 200분의 1로 규정한 경우에는 약 5만 7천 명의 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도입한 도민 청원의 답변 조건인 약 5만 명 기준과 유사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에 도민 청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실제 조건을 충족해서 도민 청원이 이루어진 건수는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실제 200분의 1의 서명 요건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로 인해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반영해서 법에서 정해진 요건인 200분의 1 이하보다도 완화한 350분의 1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약 3만 3천여 명의 서명으로도 주민조례 발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350분의 1이라는 조건을 마련한 것은 우리 31개 시군의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해서 도내 최소 인구인 연천군에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맞춘 것으로 경기도의 모든 시군이 차별 없는 정책 참여를 이끌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만의 주민조례 발안 제도를 통해서 우리 도민 모두가 주도적으로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 참여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책으로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지난 9월이었죠. 경기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는데 행복이란 말은 사실 추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사실 우리는 현재 높은 수준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이 체감하는 그리고 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은 그와 반비례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경기도정 차원에서 행복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이에 따라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행복이라는 단어가 경기도정의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또 행복 증진을 위해서 기본 원칙과 각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나아가 행복 지표를 통해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복 증진 교육을 실시를 명시해서 경기도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자치단체로서 그동안 성장 과정에서 급속한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지만 도민의 행복과 같은 질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복 재래의 제정으로 이제 도정의 주안점을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만족에 두어 1,390만 경기도민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해서 노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팔달구 현 청사에서 의정활동 마무리하고요. 광교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교 신청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팔달구 청사가 1993년 시작으로 경기도의 성장과 팽창을 함께 온 그런 장소였다라면 광교 신청사는 이제 경기도가 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이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을 맞아서 전국 최대의 지방의회로서 규모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또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과 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의정관 경기마루를 통해서 도민 체험형 문화복합 소통 문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인프라를 빠짐없이 갖추어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 입주일은 내년 1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 3년 넘게 의정활동을 해왔던 팔달산 자락의 현 청사를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쉽긴 하지만 또 신청사에 새로 입주하는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모든 의원들이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OBS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21년 새해 인사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이전 그리고 의정포털 시스템 구축 등에서 도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왔으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맞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역할 정대를 위한 준비 역시 마쳤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과 직접 소통을 위한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코로나 극복과 함께 광교 신청자 시대에 더욱 발전된 경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보여드리고 또한 경기도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회복의 지원으로 힘든 연말을 보내고 계실 많은 도민들과 그리고 우리 OBS 시청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뜻깊은 연말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 30년 톡톡 지방의회에서 다양한 현안 살펴봤습니다.